첫 번째 영상에 이어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더빙에 문제가 있어 강의 내용을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대신합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다음은 국민들이 실제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할 마음이 있어도 집 주변에 마땅한 시설이 없다면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체육시설에 갈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아부터 노인까지 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까지 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누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좋은 법과 시설이 있어도 이것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체육회 같은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조율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을 가르치고 도울 생활체육 지도자 같은 전문 인력을 키워내고 배치하는 것도 정책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같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나누어주는, 마치 우리 몸의 혈액을 곳곳에 보내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도 담당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복지 정책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태권도 학원이나 수영장에 다니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스포츠 학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이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운동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스포츠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물론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계층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력백 사업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이 전국의 국민체력인증센터에 가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내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무료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나에게 꼭 맞는 운동 방법을 처방해주고 체력 증진 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줍니다. 이 사업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예방적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복지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전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육시설로 휠체어 접근이 쉬운 경사로나 리프트 같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장애인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사회 통합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분들에게도 매달 11만 원의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스포츠 복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전문 생활체육 지도자를 파견해서 어르신들의 신체 특성에 맞는 체조나 요가, 게이트볼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혼자 운동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고 이웃과 교류하며 외로움도 덜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들도 스포츠 복지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각종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단지 같은 곳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과 맞춤형 운동 지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공 스포츠 클럽은 유럽의 스포츠 선진국 모델을 우리나라에 맞게 도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의 학교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동네 스포츠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는 전문 지도자가 배치되어 수준별로 체계적인 강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 스포츠 클럽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생활체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정책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스포츠 바우처나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포츠 복지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늘리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부처별로 정책이 따로따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전히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전문 지도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체육시설이 부족한 인프라 격차 문제도 남아있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정책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포츠 복지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정책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야 합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 프로그램부터 청장년기 스트레스 관리, 노년기 건강 유지 프로그램까지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